이번 학습 내용은 레슨 네 번째 폼 관련 스타일 속성입니다. 자, 폼 1번을 열어주세요. 노멀, 일반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일반적인 폼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24번째 줄 폼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라벨 있고 인풋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폼 그룹 그 다음에 폼 컨트롤 이런 그 속성값을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예쁘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자, 한 번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74번째 줄에 제가 폼이라는 태그를 넣어 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죠. 라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이메일이라면 이메일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이메일 그 다음에 네임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좀 더 꾸미게 되는 거죠. 이렇게 div 클래스 폼 그룹이라는 형태로 그 일종의 필드셋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필드셋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셋이다. 이렇게 해서 폼 그룹으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 전에 여기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메일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네임 값을 이걸 복사해서 이메일 패스워드 자 패스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죠. 대부분 이메일이 아니라 패스워드로 바꿔주세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덜 예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더 들어가냐면요. 여기다 넣죠. 클래스 폼 컨트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밑에도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폼 컨트롤 들어가면 이렇게 좀 더 예뻐졌죠? 기존은 그냥 딱딱한 인풋 박스였는데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폼에 폼 컨트롤 이런 식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폼 두 번째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왼쪽에는 라벨, 오른쪽에는 인풋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폼 그 스타일에 폼 호리존탈 수평 이런 클래스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작업을 하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컨트롤 라벨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기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뭔가 여기 잡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만큼에서 우측 그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클래스의 컬럼 값을 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클래스
컬럼 xs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클래스 컨트롤 라벨 값이 있고 컬럼 값 2 하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고 넣고 이렇게 div 됐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도 가운데 정렬해 볼까요?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 div 클래스 컬럼 xs 12로 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정렬이 돼야 되니까 텍스트 센터로 해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폼 스타일하고 두 번째 폼 호리존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폼 그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입력값이 없습니다. 저희가 폼 그룹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폼 그룹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폼 그룹을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가끔 저런 걸 빠지게 되는데, 그 상태를 보고 내가 폼 그룹을 안 넣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폼 그룹을 넣고 아래쪽은 폼 그룹을 안 넣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실행. 위쪽은 폼 그룹을 넣었어요. 보시면 위아래 공백이 아주 보기 좋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안 넣었어요. 보면 폼 그룹을 안 넣었기 때문에 실행은 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꽉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바로 이 폼 그룹의 넣고 안 넣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폼을 사용할 때는 폼 그룹을 넣으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자, 이어서 이번에는 폼 컨트롤입니다. 여기 네 번째, 이것도 입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폼 컨트롤을 저희가 집어넣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만약에 폼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이쪽은 사용을 안 했고 아래쪽은 사용을 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죠. 자, 실행 보면, 자, 위쪽은 폼 컨트롤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게 100% 안 차요. 그리고 멋없게 돼요. 근데 이거는 딱 해서 스타일이 먹여가지고 100%딱 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이렇게 줄여보잖아요. 그러면 폼 컨트롤을 사용한 건 여기 딱 맞게끔 이렇게 개행이 잘 되는데, 이거는 개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체크박스나 라디오 박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폼 컨트롤을, 그리고 폼 컨트롤과 폼 그룹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라인 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입력값을 나열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일단 폼 인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인라인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라벨 값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럴 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속성이 바로 sr only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sr onl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한 줄로 쭉
나열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폼 인라인과 SR only 이 속 스타일 값을 활용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이런 구조도 쉽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번째, 폼의 마지막 스타일 스타일 값인 것 같아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47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이제 종종 저희가 오른쪽에 대부분 인풋 박스를 사용을 했는데 인풋 박스가 아니라 일반 텍스트를 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텍스트들이. 그쵸?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폼 컨트롤 스태틱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태틱을 이용을 하면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안 오죠. 예, 바로 이렇게 입력값을 텍스트를 오른쪽에 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폼 컨트롤 스태틱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폼 관련된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값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예,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겠죠, 폼을. 네, 자, 그러면 레슨 4번째 폼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